오뎅 하나만 포장해 주이소. 네, 좀만 기다려요. 내 물거 아닙니다. 우리 아저씨 거니까 대충 해주이소.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매우 즐겁지만 꽤나 피곤한 여행이지만 행복한 여행을 했으니까 오늘은 혼자서 한번 떠나볼 생각이에요. 이번엔 어디로 갈 건데? 송도로 가보려고. 그냥 송도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 맞아요. 한국엔 송도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꽤나 많습니다. 소나무 송의 섬도, 소나무가 있는 섬, 인천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진짜 각양각색의 바다와 함께 맛있는 것까지 실컷 먹으러 부산 송도로 가보겠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가끔 이런 식으로 아내가 물어보는데 절대 당황하면 안 돼요. 침착하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가면 나야 좋지. 어차피 바빠서 못 가. 조심해서 갔다 와요. 남편분들 아내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내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얘기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떠보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능숙한 대처를 통해서 전 편안하게 부산으로 출발했고요. 굉장히 길지만 혼자기 때문에 별로 피곤하진 않은 5시간 동안 운전해서 부산 송도로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숙박을 할 호텔은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송도 호텔. 저는 고층 바다 전망객실을 12만 7천 원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숙박료로 예약하기 어려운 곳인데 때마침 카드사 특가 상품이 있었어요. 호텔 예약 관련한 좋은 딜들은 인스타 계정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먼저 안타까운 이 호텔의 단점부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숙박료 외에 주차비 5,000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주차관리 직원분이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시는데 숙박 기간 동안 출차 및 입차는 자유롭게 가능해요.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 해운대 호텔도 주차비가 따로 발생했었죠. 같은 페어필드 호텔 그리고 같은 부산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객실료는 여기 송도가 훨씬 더 비싸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2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방을 한번 살펴보면 들어오자마자 있는 미니바에 커피포트랑 머그잔 2개, 현미녹차, 티젠 캐모마일 티랑 페퍼민트 티, 컴포 오리지널 블렌드 스틱커피, 캡슐 커피 머신, 그리고 캡슐 2개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미니바 아래엔 금고가 있고 냉장고엔 생수 2병이 들어있습니다. 스팀다리미, 런드리백, 샤워 가운도 있는데 슬리퍼는 역시나 페어필드 해운대처럼 종이장 같아요.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에 문이 하나, 이것도 페어필드 해운대랑 똑같죠. 즉 이쪽으로 문을 넘기면 화장실이 닫히고 반대쪽으로 넘기면 샤워실이 닫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파티션을 이용해서 약간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점까지, 이 정도면 두 호텔이 거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변기에 비데가 달려있고 비르베 어메니티도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침실이 훨씬 더 넓으니까 차별성이 있긴 하죠. 킹사이즈 침대에 커다란 TV 그리고 소파랑 테이블, 하우스키퍼분이 귀엽게 놔둔 카라멜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해운대에 있는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이랑 비교했을 때 미니바가 더 풍성하고 캡슐 커피 머신도 있고 비데도 있고 객실도 더 넓고 소파도 있고 여러가지 차별점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객실료가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 여기가 바로 송도 바다를 근사하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부산엔 근사한 뷰를 자랑하는 수많은 호텔들이 있지만 여기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송도의 객실에서 보이는 바다는 진짜 미쳤어요. 무려 정객실 바다 전망 엄청난 장점이죠. 카라멜 하나 까먹으면서 저 바다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될 것 같지만 저기 보이는 케이블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여러 관광지에 수많은 케이블카랑 곤돌라가 있지만 여기 송도 케이블카 진짜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카 타고 소풍을 떠나볼게요. 근데 명색이 소풍인데 간단하게 도시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풍에 김밥은 있어야죠. 호텔에서 차로 3분 거리 오뎅 김밥 플러스로 갔어요. 간판은 오뎅엔 김밥인데 상호명은 오뎅 김밥 플러스. 좀 이상한데? 전 왕김밥 하나랑 참치김밥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손님이 없어서 좀 일찍 갈락했는데 문 닫고 갔으면 후회일 뻔했노. 헛걸음만 해서 다행입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김밥 2줄을 싸주셨는데 김치까지 넣어주시네. 전 김밥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사장님의 환한 미소와 구수한 말투까지 예전에 소풍 갈 때 할머니가 도시락 싸주시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기분을 안고 케이블카 타러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케이블카 티켓을 끊었는데 아래가 뚫려있는 크리스탈 케이블카는 대인 왕복 22,000원, 일반 케이블카는 왕복 17,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페어필드 송도 투숙객은 카드키를 보여주면 2,000원 요금 할인이 돼요. 전 15,000원에 일반 케이블카 티켓 끊어서 탑승장으로 올라갔고요. 성수기엔 길게 줄을 서기도 하지만 제가 간 날은 평일 오후라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 정원은 8명. 하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무려 혼자서 탑승했어요. 탑승할 때 사탕도 하나 주시는데 무슨 맛일까? 제가 좋아하는 레몬 맛. 여행이 술술 풀려요. 제 딸들은 레몬 맛을 비타민 맛이라고 싫어하는데 전 체리 맛이랑 레몬 맛 사탕을 엄청 좋아해요. 하지만 사탕보다 훨씬 더 달콤한 건 바로 송도의 멋진 바다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장소, 여기 송도 케이블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크리스탈 케이블카 말고 일반 케이블카 타세요. 크리스탈 케이블카 타면 발밑으로 바다가 보이지만 그쪽에만 집중이 돼요. 멀리 보이는 화려한 도시, 그리고 길게 뻗은 케이블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태양과 바다 위를 수놓은 어선들의 모습. 이 케이블카에선 정말 조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탈 케이블카는 발 아래가 훤히 보이니까 거기로만 시선이 가요. 전에 제가 춘천에서 크리스탈 케이블카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쯤 경험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반 케이블카 탔을 때 훨씬 더 좋은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 너 혹시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암튼 달콤한 레몬 사탕 먹으면서 암랑공원 쪽으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과 암랑공원을 왕복으로 운행하는 코스인데요. 저처럼 송도해수욕장에서 탑승하셔도 되고 암랑공원 쪽에서 타도 돼요. 어떤 분들은 바다 위를 떠가는 모양, 그리고 송도라는 명칭 때문에 이 케이블카를 타고 섬으로 들어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암랑공원이랑 송도해수욕장은 그냥 쭉 연결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블카 이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차로 공원까지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공원에 도착하면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공원에 공룡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쟤들도 고생이 많아요. 저처럼 목 디스크의 통증을 참으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놈도 있죠. 목을 꽤나 크게 다친 것 같은데 반창고 하나 붙이고 참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안타까운 놈을 뒤로 하고 이제 피톤치드 좀 마시면서 송도 바다를 볼 수 있는 세 번째 장소로 가볼게요. 암랑공원 숲길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용궁 구름다리가 유명한데 전 입장 시간 넘어서 도착했기 때문에 그쪽 루트는 포기했지만 상관없습니다.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가면 멋있는 바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암랑공원의 숲길에서 보는 송도의 바다, 여기가 바로 세 번째 스팟이에요. 공기도 좋고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적당히 따뜻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계단과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숨은 가빠오고 영혼은 머리에서 가출을 시작하고 서서히 무념무상의 단계까지 접어드는데 숲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무들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고요. 정신이 나가버리기 직전 마침내 오르막길이 끝이 났어요. 정말 힘들게 숲을 탈출, 아니 재밌게 바다 구경했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등산을 했으니까 이제 도시락을 먹어야겠어요. 오뎅 김밥 플러스 사장님이 싸주신 정성스러운 김밥. 만약에 조금만 늦게 갔으면 못 먹었으리노. 먼저 참치 김밥부터 한입. 맛있습니다. 재료도 신선했고 간도 적당했고 크기도 굉장히 컸어요. 다음은 왕김밥. 이름만큼 넉넉하게 재료가 들어가 있는 아주 실한 김밥이에요. 이놈도 맛있습니다. 김치도 김밥이랑 꽤나 잘 어울렸어요. 그렇게 도시락 다 먹고 나서 암랑공원 케이블카 탑승장을 둘러보면 송도의 바다를 볼 수 있는 네 번째 장소가 나와요. 바로 옥상에 있는 전망대. 그냥 암랑공원 오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전망대만 올라가도 아주 멋진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숲길까지 나가기 싫은 분들, 그리고 케이블카 타기 싫은 분들 편안하게 바다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긴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흔적이 남아있는데 사랑의 자물쇠도 있고 수많은 메모들과 타임캡슐까지.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남산타워. 제가 작년에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산타워에 가서 타임캡슐을 넣어둔 영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찾으러 가겠다고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는데 이번 가을에 남산으로 올라가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소풍을 마치고 나서 다시 케이블카를 탄 다음에 송도 해수욕장으로 돌아갔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송도 해변 정말 멋있었지만 등산의 여파는 생각보다 엄청났어요. 김밥 두 줄로는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어필드 호텔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이탈리안 레스토랑 산드라니로 갔어요. 구식상가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 있는 이곳, 송도에서 파스타를 맛있게 하는 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셰프님보다 먼저 저를 환영해준 건 바로 이 녀석. 아주 토실토실하고 호기심 많게 생긴 고양이 올리브예요.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반겨주는 놈인데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 있어 줬습니다. 먼저 식전빵이 나왔는데, 야 올리브 이거 맛있네. 녀석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밀당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렇게 무관심한 올리브의 표정과 함께 식탁에 올라온 대망의 메인 메뉴 마르게리타 피자예요. 화덕에서 구운 도우에 토마토, 바질이 올라가 있는 정통 이탈리안 스타일 피자. 맛은 진짜 맛있습니다. 도우가 아주 쫄깃하면서 바삭하게 잘 구워졌고 치즈랑 토마토의 맛도 정말 조화로워요. 다음 메뉴는 감베로니 루꼴라 파스타. 새우도 서너 마리 튼실한 놈으로 들어있고 마늘로 낸 기름이랑 파스타 면까지 꽤나 맛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마늘까지 계속 집어 먹었고요. 레스토랑이 없을 것 같은 상가에 숨어있는
고수 셰프님과 고양이 한 마리. 아주 특별한 식당이에요. 진짜 이 집 숨은 파스타 맛집인데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 올리브가 계속해서 다가오거나 앉아있거나 아주 가끔씩은 애교를 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불편하시거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전 파스타 싹 다 먹고 남은 피자 2조각 포장해서 송도의 바다를 볼 수 있는 5번째 장소 송도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변이 길게 뻗은 시원하고 모던한 느낌이라면 송도 해변은 조금 더 포근한 모래와 거친 파도가 공존하는 자연적인 느낌이에요. 그렇게 잠시 송도의 야경까지 즐기고 나서 이제 야식을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도성역 7번 출구에 있는 빵집 언더베이크로 갔어요. 소금빵이랑 러스크 하나, 그리고 이 빵집의 시그니처 메뉴 우유, 버터, 설탕, 계란,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먹물 앙버터 치아바타까지 사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커피부터 한 잔 내린 다음에 소금빵부터 한 입.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물 앙버터 치아바타, 전 버터와 우유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퍽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소화도 잘 됐어요. 그래서 포장해온 피자까지 개봉했고요. 피자는 커피랑 어울리지 않으니까 바로 콜라 한 잔까지 세팅했습니다. 역시 음식은 궁합이 중요하죠. 빵에는 커피, 피자엔 콜라. 그렇게 야식까지 실컷 먹은 다음에 바로 뻗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조식 먹으러 갔어요. 가격은 19,800원. 바다가 보이는 창가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리얼이랑 과일도 있고 키즈 코너엔 캔디랑 젤리도 있고 빵이랑 샐러드도 준비되어 있지만 먼저 설렁탕 한 그릇 때려줬어요. 전날 술 드신 분들 해장국집 검색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나름 설렁탕 맛집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베이글 그리고 양송이 스프였어요. 양송이 스프는 간이랑 온도가 중요한데 고소하고 뜨끈하게 잘 끓여냈어요. 베이글은 기성품이었는데 보관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아주 쫄깃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접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렁탕 맛집 한 그릇 제대로 세팅했습니다. 파, 소면, 고기까지 들어간 설렁탕 한 그릇, 그리고 밥이랑 계란 후라이, 깍두기랑 오징어 젓갈까지. 설렁탕은 걸쭉한 스타일 아니고 부드럽고 맑은 스타일인데 모든 반찬이랑 잘 어울리는 고소한 백지 같은 맛이었습니다. 아재 입맛 가진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도 되겠죠. 그렇게 설렁탕 맛집, 아니 조식당에서 식사를 마쳤어요. 이제 또 바다를 보러 가볼게요. 3층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로 갔어요. 여기서 러닝머신을 뛰면서 창밖으로 해변을 볼 수 있지만 러닝머신은 점검 중. 하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송도 바다를 볼 수 있는 6번째 장소 페어필드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거북섬. 여기 구름 산책로에서 코앞에 넘실거리는 바다도 볼 수 있고 저쪽에 제가 묵는 호텔도 볼 수 있고 하늘 위를 떠가는 케이블카도 볼 수 있고 외롭게 바다를 지키는 등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넘실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면 자연의 위대함이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그야말로 멍 때리면서 잡념을 정리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저 역시 바다를 보면서 최근에 생긴 마음속 상처들을 지워버렸는데 상처를 지우면서 아침에 먹은 음식들까지 지워졌는지 바로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광복로에 있는 아인스 크레페로 갔습니다. 5,000원짜리 딸기 바나나 크레페 하나 시켰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 빠르게 차로 들어와서 한 입 먹어줬어요. 크레페 반죽이 나쁘지 않고 냉동 딸기랑 누텔라 크림까지 잘 어울렸지만 그렇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데 좀 아쉽고 허전했어요. 왜일까? 바다도 실컷 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빗줄기를 맞으면서 차를 몰고 찾아간 곳 바로 어제 갔던 오뎅 김밥 플러스로 갔어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채우고 싶은 2% 왠지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 또 왔어요. 비도 오는데 오뎅 하나 주시고요. 라면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오뎅 육수를 끓여 놓는데 여름에 손님이 적어가 주문할 때마다 끓여 드리거든요. 좀만 기다리세요. 사장님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미안해 하셨지만 여행에서 이런 기다림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렇게 사장님은 가스불에 오뎅 올리고 라면도 올리셨고요. 오뎅을 찍어 먹을 간장이랑 김치, 락교, 단무지 3종 세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김치 직접 담그세요? 아니요, 사오는 김이더 김밥이랑 같이 뭘 내드리면 손님들이 좋아할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김치를 내드리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솔직하고 구수한 사장님과 나누는 대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먼저 펄펄 끓는 오뎅이 완성됐는데 3,000원짜리 오뎅 양이 무려 저만큼. 미쳤죠? 오뎅도 그냥 오뎅, 몽오뎅, 치즈오뎅, 고추오뎅 이런 것들 중에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맛은 진짜 맛있습니다. 오뎅도 맛있는 거 쓰시고 익힌 정도도 괜찮고 육수 맛도 깔끔해요. 국물이 너무 시원했고 비린 맛은 전혀 없고 그렇게
그렇게 정신없이 오뎅 먹는 사이에 대망의 라면까지 나왔습니다. 라면의 정석, 신라면에 계란을 풀어서 양은 냄비에 끓여낸 이놈. 제 생각에 라면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의 양, 두 번째는 면발에 익힌 정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라면을 먹는 분위기예요. 제가 이날 먹은 라면은 국물 양도 적당했고 면발도 적당히 꼬들했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달랑 하나밖에 없었던 작은 식당,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오후, 김이 올라오는 뜨끈한 라면. 그렇게 너무나 맛있게 라면을 먹는 사이에 손님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오뎅 하나만 포장해 주이소. 네, 좀만 기다려요. 내물 거 아닙니다. 우리 아저씨 거니까 대충 해주이소. 아주머니의 농담 반 진담 반 얘기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금세 오뎅을 만들어서 포장해 주셨어요. 대충 하라 하셨지만 아마 맛있다 하실 깁니다. 구수한 대화를 들으면서 먹는 라면과 오뎅, 이번 여행에서 부족했던 2% 완벽하게 채워줬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 저 서울 올라가는 길에 먹게 김밥 좀 포장해주세요. 그렇게 김밥 포장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말 근사한 식사를 했었죠. 거기 직원분들이 진짜 친절하셨고 음식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오뎅 김밥 플러스 사장님의 친절은 5성급 호텔을 뛰어넘는 진솔함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정성껏 내어주시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작은 것까지 신경 써주시는 세심함. 라면이랑 오뎅 한 그릇이었지만 최고급 호텔의 식사만큼 맛있었어요. 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사해주세요. 저 송도 올 때마다 오뎅에 김밥에 라면까지 또 먹고 싶습니다. 세상에 정직하게 일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뎅 김밥 플러스의 사장님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면 마치 사막에서 핀 꽃을 찾은 것처럼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끔씩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걸어가는 인생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가뭄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소중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잘만 버텨준다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해요. 비록 오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직함과 성실함의 가능성, 그 놀라운 씨앗이 좋은 기회를 통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